경우의 수 대단원 프린트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공식적으로 했던 문제풀이는 영상에서 하지 않도록 할게요. 1번 서로 다른 소설책 6권과 서로 다른 시집 5권 중에서 한 권을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거는 얘들아 말이 어렵지 결국은 서로 다른 책이 몇 권 있는 거야? 11권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즉 11권 중에 한 권 선택하는 경우니까 11가지 4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2번은 세 자연수 x, y, z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라고 합시다. 이때 부등식 3x 더하기 2y 더하기 z가 10 이하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을 나타낼 때 이것의 개수를 지금부터 구해 볼게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였을까? 그렇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지만 우리가 삼각형이 나온다고 했던 것을 중학교 시절에 배웠었지. 따라서 이 경우를 잊지 않으면서 한번 총 경우를 세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결정 조건은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 먼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개수부터 차례로 세어볼게요. 개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주면 좋다고 했었지. 자연수 x, y, z이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경우는 x가 1, 2, 3이 되는 순간부터는 9 더하기 2y 더하기 z를 했을 때 y가 제일 작은, z가 제일 작은 1이 들어가면 가장 작은 수가 11, 즉 10 이하가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가능한 x는 누구랑 누구뿐? 그렇지. x가 1일 때와 그리고 x가 2일 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프에서 했던 것처럼 차곡차곡 해보도록 합시다. x가 1이라는 것은 대입하면 3 더하기 2y 더하기 z가 10 이하라는 것이고, 이는 2y 더하기 z가 7 이하가 되는 경우들을 세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지. 다시 그럼 큰 개수인 기준 y를 잡아보면 y가 1일 때와 y가 2일 때 그리고 y가 3일 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즉 y가 1일 때에는 식이 2 더하기 z가 7 이하, 따라서 z가 5 이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순서쌍을 써보면 x1, y1은 고정이고 z는 5 이하의 자연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1, 1, 그리고 1, 1,2, 1, 1,3, 1, 1,4 그리고 1, 1,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y가 2일 때에는 4 플러스 z가 7 이하이니까 z값은 3 이하이면 돼. 즉 x는 1, y는 2 고정, z는 3 이하인 모든 경우를 세보면 1, 2, 1, 1, 2, 2, 1, 2, 3 세 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겠다. 그 다음 y가 3일 때에는 6 더하기 z가 7 이하가 되니까 z는 1 이하, 1 이하의 자연수는 오직 1뿐이지. 즉 x가 1, y가 3, z가 1인 것으로 순서쌍을 써보면 1, 3,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x가 2일 때에는 x에 다시 이 식에 돌아가야지. 6 더하기 2y 더하기 z가 10 이하라는 것이므로 2y 더하기 z가 4 이하인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때 y의 경우를 또 나눠보면 이 아이는 y가 1밖에 안 돼. 왜냐하면 2를 넣는 순간 4. 그럼 z가 자연수임에 모순이 생기지? 즉 한 경우 y가 1인 경우 다시 이 식에 넣어보면 2 더하기 z가 4 이하라서 z는 2 이하이기만 하면 되겠어.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순서쌍은 x2, y1 고정에 2, 1, z는 1이어도 되고 z는 2여도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일단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애들이 이렇게랑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
그런데 얘네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누구를 결정할 거라고 했지? 그래, 삼각형을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을 때에만 삼각형이 나오겠지. 자, 그런 애를 생각해보자. 111. 이건 얘들아 가장 긴 변이 1이고 나머지 두 변의 합이 2니까 확실히 작아.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정삼각형이니까 가능해.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긴 변이 2야. 가장 긴 변의 길이 2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아? 아니, 같아. 이런 경우에는 삼각형이 이루어질 수 없었어. 자, 다음 113은 가장 긴 변이 3이야. 당연히 3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지 않지. 크다는 건 알 수 있으니까 이건 역시 삼각형을 이루지 못한단다. 그럼 당연히 뒤에 4도, 5도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가장 긴 변이 2. 이건 역시 이 경우와 동일해서 불가능하다. 다음 1, 2, 2인 경우에는 가장 긴 변이 2고 나머지 두 변의 합이 1 더하기 2니까 오, 괜찮아. 나머지 두 변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크니까 이 경우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1, 2, 3은 가장 긴 변 3이 역시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지 않아. 같아 버렸지. 이 경우도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 3, 1인 경우도 가장 긴 변의 길이 3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 1 더하기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따라서 이 경우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까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머지 가장 긴 변 2가 두 변의 합인 1 더하기 1과 같아 버렸으니 이건 역시 삼각형이 되지 않고, 마지막 2, 1, 2는 아까 했지. 가장 긴 변 2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그렇지 작으므로 이것은 삼각형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야? 오직 111, 122, 212로 만든 삼각형인 3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은 3번입니다. 로드 문제예요.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모두 빠짐없이 세어볼게요. 단 같은 지점은 두 번 지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는 건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차분히 세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A에서 얘들아 직방으로 C로 가는 경우가 있을까? 보여. 어디 보여? 여기서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필연적으로 어떤 점을 지나고 가야 되니까 그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경우를 뽀개보자. 일단 A에서 D를 찍고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A에서 D를 찍고 가는 경우는 D로 갔다가 C로 직방 가는 경우도 있지만, A에서 D를 찍고 E를 찍고 다시 C로 가는 경우도 있어. 어떤 애? A에서 D를 찍고 E 찍고 바로 C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지. 즉 D를 찍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까 이 경우를 각각 세어보면 A에서 D, D에서 C로 가는 경우에서 두 갈래가 나오니까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번에는 A에서 D로 가는 건 역시 한 가지인데 D에서 E로 가는 것도 한 가지, E에서 C로 바로 찍고 가는 것도 한 가지. 즉 이 경우도 한 가지의 경우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이제 A에서 D를 찍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세워졌으니까 이번에는 E를 찍고 가는 경우를 확인해 볼게. A에서 얘들아 E를 찍고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C로 직방 가는 경우도 있는데 A에서 E를 찍고 D를 찍고 C를 갈 수도 있겠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센 건 D에서 E를 거쳐 C를 가는 경우니까 지금 E를 찍고 D를 가는 경우는 다른 경우임을 알 수 있어요. 즉 갈래가 둘이야. A에서 E를 거쳐서 C로 직방 가던지 A에서 E를 거쳐 D를 찍고 C로 도착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다. A에서 E로 가는 건 한 가지고 E에서 C로 직방 가는 것도 한 가지니까 첫 번째는 한 가지라고 쓰면 되고, A에서 E로 가는 거 한 가지고 E에서 D로 가는 거 역시 한 가지인데 여기서 D에서 C로 가는 길은 두 가지니까 이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A에서 E를 먼저 찍는 경우는 다 세진 것 같지? 오케이.
그럼 이제 남은 것은 그래, B를 찍는 경우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A에서 B를 찍고 C로 가는 경우는 B는 찍으면 바로 C로 가야 돼. 역주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같은 지점을 지나게 되니까. 즉 이 경우는 A에서 B로 가는 거 2개에다가 여기에 B에서 C로 가는 3가지 경우를 곱하여 6가지 길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지점 D, E, B를 찍고 가는 모든 길을 세웠으므로 이 각각 구한 경우가 중복이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잘 더해보면 1 더하기 2, 3, 4, 5, 7, 13가지의 길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다음 4번. 집합이 나왔네.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우리 적어도 문제는 1개 이상이면 하나도 되고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너무 많다 그랬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항상 반대를 생각하기로 했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 부분집합을 만들 거잖아. 전체 부분집합 개수 중에서 1개 이상의 소수의 반대라는 것은 소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지. 소수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집합 개수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소수를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럼 우리 소수 좀 봐보자. 소수가 누구야? 2, 3, 5, 7 4개의 소수가 있으니까 일단 전체 부분집합 개수,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나? 2의 원소의 개수였어. 즉 전체 부분집합은 2의 6제곱이 되고,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포함 안 할 건 과감히 없는 척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나머지 2개로 만든 부분집합 개수가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2의 제곱계 4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어. 2의 6제곱은 64, 2의 제곱은 4니까 이것을 제외하면 60개의 소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셀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번이에요. 5번에서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생기는 모든 항의 개수를 한번 세워보자. 여기서 나오는 문자들이 모두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 전개라는 건 여기 3개 항 중에 하나와 이놈 중에 하나와 이놈 중에 하나를 곱해서 만드는 게 전개가 되겠지. 따라서 항의 개수는 왼쪽 x, y, z 중에 하나를 뽑고 동시에 s, u, v 중에 하나를 뽑고 마지막 mn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뽑은 것들을 모두 동시에 계산을 해주면 항의 개수가 나올 거야. 즉 3 곱하기 3 곱하기 2인 18개가 전체 모든 항의 개수가 되고, 두 번째 b는 s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포함하지 않는 건 과감히 어떻게 하면 돼? 없애버리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남은 3개 중에 하나 뽑는 건 x, y, z는 동일한데 우리 가운데 있는 s, u, v 중에는 s를 제외하고 반드시 u 아니면 v 둘 중에 하나에서 뽑아버리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m과 n 중에서는 동일하게 둘 중에 하나를 뽑으면 이것이 s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가 될 거야. 31, 1라인은 너무 좋아. 그냥 앞에 머리 숫자 쓰면 되지. 그래서 12개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A와 B의 합은 3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6번이에요.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적어도 또 적어도야. 주사위 1개가 홀수의 눈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세래. 오, 얘들아, 그럼 적어도 문제는 반대가 더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전체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주사위 3개 던지는 거 체크. 그 곳에서 뭘 빼면 돼? 적어도 주사위 하나가 홀수의 반대는 그렇지. 모든 주사위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걸 빼면 되는 거야. 다 짝수인 걸 빼면 뭐 하나는 홀수인 애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는 쉬워.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첫 번째도 6가지, 두 번째도 6가지, 세 번째도 6가지를 동시에 곱하면 6의 세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모든 주사위가 짝수의 눈이라는 건 첫 번째 주사위도 짝수,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짝수. 그런데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니까
나올 수 있는 짝수가 2, 4, 6 세 가지가 되겠지. 첫 번째도 짝수, 두 번째도 짝수, 세 번째도 짝수인 세 가지를 동시에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즉 6의 세제곱은 216이고 3의 세제곱은 27이니까 제외하면 189가지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7번과 8번은 수업 시간에 했으므로 9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9번,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짝수가 이웃하는 모든 경우의 수부터 구해보도록 하자. 이웃한다고 했던 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지. 같이 붙여놓으라고 했었잖아. 그럼 첫 번째, 짝수는 지금 누구랑 누가 있어? 2랑 4가 있으니까 2와 4를 한 세트로 보고 나머지 1, 3, 5를 가지고 일렬로 나열해보자. 그럼 2, 4가 한 묶음이니까 하나인 척 한다고 했었지. 즉 몇 팩을 돌려? 1열 나열 4팩토리얼을 돌리고 이때 2와 4는 위치를 서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2팩을 더 곱해주면 이것이 짝수가 이웃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지. 계산하면 4팩은 24, 2팩은 2, 즉 48이 구하는 A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양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양 끝에 홀수를 뿌려보자 얘들아. 근데 지금 홀수는 몇 개야? 그래 3개가 있으니까 양 끝에 뿌릴 홀수를 먼저 정해야 돼. 그럼 정해서 일렬로 나열한다는 것은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여 하나 나열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양 끝에 홀수를 배열하는 순간 홀수 하나 복구하고 짝수 2개까지 해서 가운데에 있는 애들을 3팩토리얼로 돌려줘야겠지. 따라서 이 경우를 세면 3P는 3 곱하기 2, 3팩은 6, 계산해서 66에 36까지라는 것이 B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이제 마지막이야. 짝수가 이웃하면서 양 끝에 홀수가 오는 모든 경우를 세보래. 1번과 2번에 짬뽕을 해보라는 거지. 일단은 양 끝에 홀수를 뿌리는 것부터 해보자. 아까랑 같은 상황이야. 먼저 양 끝에 홀수를 뿌리는 것은 3개 중에 2개의 홀수를 양 끝에 뿌려요. 3P2가 되고 이때 달라진 점은 가운데에 짝수가 이웃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2와 4가 한 세트로 나와 있고 나머지 어떠한 또 다른 홀수와 두 친구를 배열하는 것처럼 곱해줘야 하는 걸 알 수 있어. 3개를 배열할 거였는데 위에처럼 2, 4를 이웃시켜야 되니까 한 세트로 보고 하나, 둘 가운데서 일렬 배열을 하고 그리고 뭐 생각해야 돼? 이웃을 하는 둘도 자리 바꿈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팩을 한 번 더 돌려줘야겠지. 즉 계산하면 3P2가 3, 2, 6이 되고 2팩은 2, 또 2팩도 2니까 8, 3, 24가지가 C의 경우의 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를 빼고 C를 더하라고 했으니 48-36 플러스 24, 즉 36까지 3번이 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다음 10번이에요. 10번은 x에서 y로의 함수 중, 그러니까 우리 하나씩 대응을 시킬 건데 이때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역이 5개고 그럼 우리 정의역도 5개란 말이야? 근데 치역이 5개라는 건 선택받은 공역의 원소 역시 그렇지 5개라는 거니까 A, B, C, D, E가 모두 다 선택을 받아야 돼. 즉 이건 그렇지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거야. 정의역이 5개야. 그럼 대응을 줄 것도 5개인데 5개밖에 없는 게 다 대응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므로 1대1 대응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럼 1대1 대응은 굉장히 쉽단다 얘들아.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이지? A, B, C, D 5가지 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순서 있게 1이 선택한 거 없어져서 5, 4, 3, 2, 1 즉 5팩토리얼을 돌리는 게 1대1 대응의 개수가 됩니다. 계산하면 120까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은 11번이에요. 11번은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5P3은 5, 4, 3 곱하라는 얘기고 곱하기 2에다가 6C4는 조합에서는 가볍게 바꿀 수 있다고 했지. 6C2로 바꾸면 65 반띵 플러스 4팩토리얼은 24까지 계산을 잘 해주시면 돼요. 543은 60이고 여기 나누면 30 플러스 24니까 정답은 54, 3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다음은 12번입니다. 학생 6명이 공연을 위해 서로 다른 두 곡 A, B를 연습을 할 거래요. 이때 곡 A를 부를 학생 3명, 곡 B를 부를 학생 3명으로 나누어 연습한다고 할 때 조를 나누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주 간단해. A랑 B가 다른 곡을 부르는 모둠이기 때문에 일단 A 곡을 부를 3명을 몇 명 중에 6명 중에 3명으로 뽑고 그 다음에 남은 3명 중에 3명을 B 곡을 부를 친구들로 뽑으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 3, C3은 1이니까 6, 5, 4, 3, 2, 1을 나눈 20까지가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곡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3개씩 할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다음 13번과 14번은 수업 시간에 실시했으므로 바로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은 변의 개수가 n인 정다각형의 대각선 개수를 말하고 있어요. 변의 개수가 n인 게 뭐야? 정n각형을 말하는 거지. 너희들 중학교 때 정n각형의 대각선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중학교 때 선생님과 잘 배웠을 거야. n개의 꼭지점에서 n-3개를 곱하고 그것을 반으로 나눈 게 대각선 개수였지. 그러면 이제는 중학교 때 이 공식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도 조합을 배운 자는 풀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할게요. 변의 개수가 n인 정다각형의 대각선 개수. 대각선은 뭐야? 어떤 두 점을 이어서 만든 선분이지. 이 모든 n개의 점 중에서 선분을 만드는 거는 점을 몇 개 뽑는 경우? 2개를 뽑는 경우가 될 거야. 즉 n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이 도형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선분들이 다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중에 대각선이 아닌 걸 제외해 줘야 하는데 대각선이 아닌 건 어떤 경우야? 맞아. 다각형의 각 변들이 대각선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두 점으로 만든 선분이 되겠지. 즉 NC2에서 뭐를 빼면 돼? n개를 빼면 이게 바로 정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NC2는 n의 n-1에 2고 요거 마이너스 n 하면 마이너스 2분의 2n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얘랑 같은 식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얘 말고 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NC2라는 공식에서 거기서 n을 뺀 값이 얼마가 나오는 n을 찾으래? 그렇지. 104가 나오는 n을 찾아보도록 하자. 등식이니까 분수를 없애기 위해 2를 모두 곱하면 n의 n-1 마이너스 2n은 208이 되고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08이 0이 되므로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해보자. 3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나? 52, 4에 13. 오, 좋아. 16이랑 13, 3 차이 나니까 인수분해 마이너스 16 플러스 13으로 해주면 되겠어. 즉 우리의 n각형은 자연수기 때문에 이 다각형은 정16각형 2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6번이에요. 세공 ABC를 포함하여 ABC를 포함해서 7개의 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BC 제외 4개의 공이 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때 이것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3개를 동시에 꺼낸대. 즉 3개를 동시에 선택한다는 얘기지. 아, 조합이구나 체크할 수 있어. 이때 꺼낸 공 중에 A를 포함하는 경우를 A가지.
그리고 B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C를 포함하는 경우를 B가지라고 하겠다고 했으니 A가지부터 차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일단 꺼낸 공 중에 A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내가 공을 몇 개 뽑을 거야? 그래, 3개를 뽑을 건데 그 3개 중에 이미 누구를 A를 뽑았다고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가 몇 개가 되겠지? 그래, B, C를 포함해 6개 공 중에 나머지 2개를 뽑아주면 A의 경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 즉 답은 15가지가 A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B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포함하지 않는 건 과감하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없애라고 했었지. B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C를 포함한다는 얘기 역시 이미 C를 뽑았다고 생각하라고 했어. 그럼 내가 3개를 뽑을 건데 이미 C 하나 뽑아놨으니까 이제 2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2개는 A와 나머지 4개 중에서 뽑으면 되겠지? 즉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가 B의 경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4 반띵 10가지가 되므로 A와 B의 값의 합은 25, 즉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과 18번은 수업 시간에 실시했으므로 19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이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자리의 숫자를 곱했을 때 홀수가 나오려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세 자리 자연수 중 각 자리가 모두 홀수인 경우만이 곱했을 때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짝수가 되는 순간 2의 배수는 모든 걸 곱했을 때 짝수를 만드는 애들이 돼버리지. 즉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홀수로 이루어진 자연수를 찾으면 돼요. 이때 이 문제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다르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 자리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홀수는 1, 3, 5, 7, 9, 5가지가 있겠지. 그럼 첫 번째 자리에도 올 수 있는 경우가 5개, 두 번째 자리에도 5개, 세 번째 자리에도 5개를 모두 곱해주면 되므로 5의 세제곱 125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수가 같아도 괜찮아. 111, 이거 세 자리 맞고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이 홀수인 자연수 맞지? 따라서 여기서는 각각의 경우가 모두 5가지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일단 20번 해볼게요. 문자 트라이앵글이야. 알고 있어? 일단 근데 걔 8개가 지금 다 서로 다르잖아. 얘를 모두 사용하여 만든 문자열이야. 그러니까 뭔가 팩토리얼, 순열이란 생각은 들었지?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뭐를 해야 된대? 자음이 와야 된대. 근데 이제 선생님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적어도 문제는 하나만 자음이어도 되고 2개 다 자음이어도 되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얘는 항상 반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반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체 경우 중에서 그 반대를 뺄 건데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인 거의 반대는 둘 다 모이면 돼. 모음이면 되는 거야. 양쪽 끝에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버리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는 자음이 나온다는 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어. 됐어? 그럼 일단 전체 경우는 얘들아 8개를 일렬 나열하는 게 전체잖아. 그러니까 뭐야? 8팩. 오케이. 빼기. 이제 양쪽 끝에 모음을 뿌릴 거지. 그럼 모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뭐야? I랑 A랑 E지? 맞아? 그럼 이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2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뿌려야겠지, 양 끝에. 그러니까 뭐야? 3P2에다가 8자리 있는데 양쪽에 모음을 2개 뿌렸어. 됐어? 그럼 이제 나머지 모음 하나 속해서 가운데 몇 개 남았지? 6개를 아무 조건 없어. 뭐 하면 돼? 6팩으로 뿌르르르 뿌리면 돼. 이지야? 근데 이제 계산할 때 8팩 내가 안 알려줬잖아. 이제 곱셈의 원리를 생각해봐야 돼. 자, 8팩은 6팩까지 곱한 데다가 뭐 곱한 거야? 7, 8 곱한 거지? 7, 8에 56 땡기고
3p는 3 곱하기 2니까 6이지.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팩토리얼도 곱셈 중에 하나야. 1, 2, 3, 4, 5, 6, 7, 8이니까 1, 2, 3, 4, 5, 6, 6팩을 땡기고 그러면 8팩에서 남은 7, 8에 56 쓰고 그 오른쪽에는 6팩 땡기면 3이 6 남는 거지. 6팩은 5팩이 120인 걸 아니까 6만 곱해서 720인 거 계산하기 쉽고 그리고 곱하기 50이니까 00036 36,000 이렇게 되는 거야. 600을 못 거구나. 그럼 계산이 좀 별로였으려나? 아니요? 무슨 이해하고 있어 지금. 물어봐, 선영아. 네가 의문인 걸 다른 애들도 의문일 수 있어. 너 팩토리얼에 약하다, 그지? 통분할 때도 그러고. 잘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말했잖아, 선영아. 나열해봐 이런 게 헛소리가 아니라 한번 눈으로 봐야지 보인단 말이야. 너를 위해 옆구리에다 해보면 8팩은 8, 7, 6, 5, 4, 3, 2, 1이지. 여기서 빼기 3p는 냅두고 6, 5, 4, 3, 2,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다 곱셈이면 계산이 편리하기 위해서 얘네 똑같은 거를 묶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6, 5, 4, 3, 2, 1이니까 6팩이야. 공통인수잖아. 6팩까지는. 8팩도 6팩도. 그래서 6팩만큼 땡긴 거야. 6, 5, 4, 3, 2, 1을 묶으면 7, 8에 56 남고 여기는 뭐 남아? 3, 2, 6 남고 를 빼라고 했잖아. 저 6기가 6이 3p 3p 3개 중에 2개 순서 있게 나요. 6, 5 뭐래 3, 2 쌤 저 그거랑 헷갈렸어요. 뭐? C랑. 안돼 절대 깔면 안돼. 알겠지? 그러니까 팩토리얼은 곱셈이기 때문에 그 전에 썼던 곱셈 기법을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통분도 되고 인수분해 당기기도 되고. 잠깐만. 22번? 엄마 아빠 포함하는 게뭔 소리인지 이것도 진짜 쉬운데 F가 더 쉬워 중프보다. 그렇긴 하지. 아니 근데 읽어야 돼. 읽어야 알았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7명이야. 그러면 부모 모르면 봐 그냥.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응. 됐어 여기까지? 응. 그 7명 중에서 부모를 포함한 4명이 일렬로 서는 거야. 그러니까 7명을 다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4명을 뽑아서 일렬 세우기를 할 건데 무조건 누구를 포함해야 돼? 부모님은 이미 2명을 뽑아 놓는 거야. 그러면 순년? 좋아 이러지 말고 일단 선생님 저번에 수업 때 말했는데 뽑고 일렬 나열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부모 2명을 뽑아 놨어. 그럼 내가 4명 일렬 나열할 거니까 나머지 5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돼? 2명을 뽑아. 4명 많이. 그치? 그럼 이제 4명이 구성됐지? 네. 그 4명을 어떻게 하면 돼? 일렬로 배열하면 되겠지? 나 아직 뽑기밖에 안 했단 말이야. 부모 A, B 이렇게 뽑기밖에 안 했어. 그럼 이제 걔네가 A, B, 부모, 모부 A, B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를 다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팩토리얼이지. 부모랑 A, B 친구 4명을 돌리는 거잖아. 그래서 5, 4 반띵에 4팩 24. 답은 240까지. 그래서 F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